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 최근에 가장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반도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가든 안 가든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빠지면 사실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강세 흐름을 우리 시장을 항상 정확히 보시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3월 17일부터 해서 3월 20일까지 보면 흐름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고 3월 20일 날은 800만 주 이상 샀고 이게 합치면은 거의 한 뭐 2천만 주 가까이를 샀거든요. 네. 2천만 주 넘게까지 샀는데 그 얘기는 이제 5만 4천 원 부분이면 좀 부담 5만 5천 원 뭐 그 부분이면 부담 없는 자리라고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반도체에 대한 호소식 좋은 소식들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들이 계속 좀 들려왔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왔고요. 또 한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못 올라갈 때 언제가 바닥일 거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지난번에 49,900원이 바닥일 것 같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신은 없다. 근데 49,900원 찍은 날 네. 보시면 아무도 체크를 해서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항상 삼성전자 바닥을 네. 외국인 지분이 50% 밑으로 빠지면 거의 바닥권까지 다 왔다라고 음. 보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50% 이상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반도체 얘기야 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텐데 일단은 주식을 투자하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전략을 예. 세우고 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나 회복될 거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뭐 겨울 온다고 막 네.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러다가 겨울로 다 팔았나 봐 이제. 예, 갑자기 이제 디램이 살아나고 있다는 식으로 또 그러게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멘트도 굉장히 좀 중요했고 그게 외국인들한테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네. 지금 이번에 이제 GTC 2025에서 젠슨왕 연설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젠슨왕 CEO가 한 얘기는 또 뻔한 소리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식시장 후배들이나 이제 참여자들이나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기대가 크면 굉장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젠슨왕 CEO가 지난번에 이제 CES 2025에 나와서도 사실은 별로 좋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냥 자기 그 뭐 컴퓨터 자랑하고 앞으로 뭐 루빈 나올 거고 뭐 나올 네. 거고 이제 이런 얘기했죠. 아니 젠스랑이나 뭐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그죠. 과거처럼 그렇죠. 뭐 7%, 70%, 60% 이익률을 어떻게 내겠으며 경쟁자도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약간은 이제 그게 당연한 시장이고 그러니까요. 젠스랑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내가 독보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에이직 반도체가 유행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HBM4를 이제 SK하이닉스가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죠. 그래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양산 곧 임박됐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AI 반도체 쪽이 강한 HBM 라인과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소부장들이 그렇죠. 다 같이 올라오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오고 소재지도 올라오고. 네, 소재지도 올라오고 지금 한솔 케미칼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Q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또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원인은 사실은 수요의 증가는 아니고 아직 그래요? 뭐 네. 어쨌든 뭐 중국의 이구환신이라 갖고 수요의 증가 쪽으로 해석 좀 하잖아요. 그건 이제 기대죠. 예. 아직은 기대감이고 예. 이제 수요 증가 기대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현물가가 올라간 거는 일부 기업에서 DDR5 1B 공정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주로 하고 있는 공정인데
그 공정에서 일부 기업이 생산 차질이 나왔다. 그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급이 약간 차질이 생기면서 네.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삼성인지 아니면 하이닉스인지 마이크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아마 마이크론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지금 윈도우 1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 아니에요? 윈도우 11, 네. 윈도우 11을 네.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PC를 만드는 회사들이 PC랑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AI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예,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소캠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캠이라는 것이 기존에 그럼 삼성이 준비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진화된 소캠을 가자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부분들을 SK하이닉스가 샘플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또 소캠 관련주들이 막 19일 날은 올라갔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새로운 AI PC와 AI 휴대폰에 대한 수요, 그럼 그 교체 수요들이 일어날 시기가 충분히 됐다. 그다음에 기존에 저도 이제 휴대폰을 코로나 시기에 사서 아직 안 바꿨습니다. 예. 올해 바꿀까 내년에 바꿀까 계속 고민 중인데. 뭘로 바꿀 건데요? 폴더블? 저는 폴더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 그냥 저는 아마 뭐 삼성폰으로 바꿀 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근데 최신형을 사죠.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이제 새 나가지만 사실 폼팩터에는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결국은 예. 이제 새로운 기능, 펑션, AI 뭐 이런 기능이 업그레이드잖아요, 그죠? 저 기능이 네. 업그레이드고 또 하나가 이제 교체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시기가 됐다. 예.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사셨던 분들이 이제 네. 참다 미루고 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화면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디스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구안신하면서 뭐 60조 원 정도를 뭐 시장에 풀겠다. 일반 개인들한테 소비 쿠폰식으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소비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소비 회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중국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만큼의 소비는 아니지만 워낙 그때 침체돼 있던 거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같이 반영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좋은 레거시 쪽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최근에 6만 원, 그러니까 3월 20일 기준으로 6만 원을 돌파했는데 6만 원 찍었네 이제. 예, 드디어 6만 전자가 됐다. 그러게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번에 뭐 주총에서 이제 뭐 대표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좋아진다는 얘기하죠. 조만간에 우리 HBM도 납품할 거고 뭐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삼성의 로드맵을 보면 HBM4에서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HBM4는 아마 내년 정도에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와의 시간 차이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차이 이상은 벌어져 있다. HBM4도. 그런 부분은 그러면 성능으로 뭔가를 해내든가 아니면 파운드리를 뭔가를 자기들이 베이직 다이를 잘 만들든가 이런 이제 로드맵이 좀 정확히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PBR 한 1배 밑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 부담은 별로 없다. 레거시만 회복돼도 삼성전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거시에 대한 회복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잊혀졌던 그 종목들, 그렇죠. 주성 예, 엔진, 주성 뭐 이런 거부터. 엔지니어링, 뭐 원익 예, 그룹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찐 삼성 라인에 있었던 그런 이제 레거시 장비 회사들이 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HBM4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뭐 3분기 내 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일부 장비 업체들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를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일시 공정을 지금 쓰고 있고 DDR5의 일시 공정에서 최첨단 공정을 쓰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또 지금 HBM을 만드는데 패키징도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검사가 그러면 HBM4로 가면 더 복잡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부 기업들한테 지금 샘플을 받고 있죠. 나 HBM4 할 텐데 검사 장비들 너 납품하는 애들 이렇게 와서 좀 내봐.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DI라든지 뭐 유니테스트 같은 버닌 테스트 장비 하는 회사들 또 일본 회사들까지 같이 이제 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그러면 HBM4에서 지금 본딩 장비로 유명한 한미 반도체 네. 지금 하나비전과의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장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비전은 물론 이제 처음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 일부 그 장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장비가 MS가 얼마큼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HBM4에 또 도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Q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예전에 100개를 납품하던 게 200개를 납품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20개 납품하는 예를 들면 뭐 하나비전이 지금은 이제 되게 새로워 보이고 약간 섹시해 네, 보여서 네.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2만 원을 찍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9만 원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다시 12만 원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여부는 뭐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의 납품 물량이 워낙 또 많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잡히면 오히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숫자를 보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 HBM도 보셔야 되고 레거시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네. 잊혀졌던 종목들도 뭐 유진테크 같은 그렇죠. 기업이라든지 뭐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 DI, 뭐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 좋아하는데 아직 저는 그래도 HBM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싣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흐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도 HBM 관련돼서 뭔가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특히 장비주들은 두 개가 다 겹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HBM만 하는 회사는 없고요. 대부분 원래 기존의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만들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와 공정이 하이닉스가 공정이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래 만드는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납품 매입 안 하잖아요. 기존에 만드는 업체들한테 이거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만들 수 있는 거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또 한 5, 6개월 테스트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적절한 장비들을 초이스를 하겠죠. 네. 아니면 둘 다 좋으면 뭐 나눠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월 달까지 한 3월 말 4월 달 한 두 달은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반도체의 좀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뀔 때 초기에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바닥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 따라 들어가야 사실은 좀 안전하고 좀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관심이 급증됐고 CES 2025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의 발언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 팔고 왔다 이런 발언 네.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도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HBM4 시대보다는 HBM5, 6로 가게 되면 기판의 넓이가 되게 넓어져야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기가 인터포 그러니까 유리 기판 중에서 인터포저 시장을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포저가 뭐예요? 인터포저가 이제 HBM과 GPU로 연결할 때 쓰는 밑에 다이를 인터포저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음. 웨이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웨이퍼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다음에 열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유리 기판을 쓰는 게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두 개로 쓸 수 있는데 맨 밑에 기판도 유리 기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포저도 유리 기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인터포저가 좀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 씨가 들고 나와서 휴대폰보다 좀 큰 이렇게 AI 칩을 보여주는데 그 자체 크기 정도로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이제 먼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SKC가 양산을 하든 삼성에서 얘기가 나오든 당분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아마 양산이 시작돼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그러면 또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기판은 지금 좀 잘 보시다가 조정이 좀 잘 나오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은 이제 비중을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이익 실현하셨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테고 뭐 못 파셨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반도체 탑픽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네. 뭐 그다음에 DI DN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네, 네. 예, 버닝 테스트 장비, 테크윙도 굉장히 좋은데 테크윙은 한번 조금 더 뭐 같이 보셔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에서는 필옵틱스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납품을 이미 한 이력이 있는 필옵틱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레거시 쪽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항상 질문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이러면 사실 삼성전자 손드는 분들이 요즘 더 많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전략을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그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또 하이닉스와 HBM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고 압축을 해주신 게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네. 검사 장비 쪽에서는 DI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필옵틱스. 네. 깔끔하게 반도체 전략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